안녕하세요. 정치를 시켜봅니다. 정치 쉽다! 자,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런던에 도착한 직후 바로 리셉션장으로 향했다. 그 리셉션은 오후 7시에 완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기자들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초 추진했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홀을 방문해서 참배하고 조문록에 서명하려던 계획의 현지 교통 상황 등의 영향으로 취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방송국에 송출되는 화면들은 영국 런던 버킹엄 궁에서 열리는 리셉션 현장에 참석해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는 것이었고, 실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은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셉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찬장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만찬장.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긴 먹었는데 조문은 정작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웨스터민스터 홀을 찾아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며 여왕의 관을 바라보며 십자성호를 긋고 조의를 표하면서 조문록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부인들과 손잡고 걸어서 참석했다는 트윗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캐나다 총리도 그 웨스트민스터 홀을 걸어 들어갔다. 그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지 교통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차 타고 가기 싫으니까, 걸어가기 싫으니까, 조문의 진정성이 없으니까 안 간 겁니다. 걷는 거 싫어. 누군가 그랬겠죠. 너희들 왜 갔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김건희는 검은 케이프 망토를 두르고 다니면서 나 제클린 따라하고 있어요.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갈 때 건들건들거리고 윤석열은 막 코 닦고 진짜 품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자, 조문 패싱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 이것을 조문 외교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또 떠들고 있습니다. 야, 다들 들어와. 그냥 딱 있어.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물 만난 고기처럼 살판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재부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의 칼럼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검찰 다음으로 기재부라고 할 만큼 기재부가 현 정부의 고위직에 포진되어 있다. 계속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기재부 출신이 올라가 앉아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총리, 국무조정실장, 문체부 차관 모두 기재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체부 차관 자리에 왜 기재부가 앉아 있습니까?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조차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타할 만큼 그 곡간지기 역할을 자임하면서 사사건건 돈 없다, 안 된다 이 소리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재부는 어떤 반대 없이 덜렁덜렁 돈은 다 내어주고 나라 곳간을 함께 헤쳐먹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지난 국유재산 매각 논란 때문입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국유재산들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논란이 크게 일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기재부 관료들의 돈잔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과거 석유공사 사옥 매각건과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부채 축소를 명분으로 사옥을 매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석유공사 빌딩을 매입한 곳은 코람코 자산신탁이었고 그 회사는 현직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였던 겁니다. 이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를 해주고 지난 5년 동안 480억의 임대 수익을 올립니다. 결국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부 관료들의 수익 창구였던 겁니다. 더욱이 과거 논란이 되었던 세정협의회는 또 뭡니까? 기재부 산하 국세청 공무원들이 지방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고리로 해서 삥을 뜯어 자신의 퇴직금을 마련했던 창구였습니다. 고위급은 국유재산 매각으로 잔챙이들은 세정협의회 같은 것으로 제 뱃속을 채우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 기재부의 민낯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충분히 해먹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를 만나 살판이 난 것입니다. 결이 맞으니까 검사들은 정관 예우로 수사 배당권으로 전현직 상태에서 엄청나게 헤쳐먹는 놈들이고 기재부 관료들은
국유재산 매각, 세정협의회로 전현직 상태에서 엄청나게 헤쳐먹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대통령실이라는 권력 정점에서 만나서 본격적으로 헤쳐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제 뭐 잡아갈 사람도 없겠다, 헤쳐먹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다, 완벽한 환상의 콜라보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은 첫 작품이 바로 민간주도 고도화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방위적인 국정 분야에서 민간주도 고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민생 예산 삭감이 심각한 상태라며 그 내역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6,700억 전액 삭감,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1,000억 원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 8,000억 삭감, 지역 SOC 예산 2조 8천억 삭감,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예산 6,900억 삭감. 자,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대기업 89세 그 법인세 수조 원 인하해 준 것을 벌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현재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도 분명 있지만 이런 면도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공공일자리 6만 개를 없애면서 대신 3만 8천 개를 민간 사회 서비스형으로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민간 사회 서비스형이 뭐냐?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은 단순 노무형 일자리였다. 그것을 경력을 보고 그에 맞는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를 민간 주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한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역량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민간이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면 정부가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민간 주도 고도화의 한 예인 것입니다. 저기서 언급되는 민간 업체들은 과연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기재부 관료들과 연결되어 있죠. 자기들의 수익 창구가 되는 민간 업체가 투자 대상을 먼저 정하면 정부가 거기 따라 들어가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윤석열의 말대로 돌봄, 요양, 교육, 복지, 건강, 민생 분야 전반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생 예산 삭감된 곳곳에 이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것은 윤석열 주도 고도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것은 윤재부 주도 고도화다. 자, 윤석열은 한 손에는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기재부라는 돈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잡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한데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지체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치 탄압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43%,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0.7%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자꾸 하니까, 검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자, 검찰의 정치적 편파 수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아직도 막연하게 검찰과 언론은 그냥 신뢰하고 있는 것. 이러한 지체된 상황인식 때문에 그들은 더 헤쳐먹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검찰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검찰과 짜고 치면 잡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